안녕하세요. 천프로입니다. 2023년 5월 30일 천프로 마감 시향이고요. 월요일 좀 이제 석가탄신일로 좀 휴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좀 쉬었고요. 그 외국의 경우에도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 뭐 영국이랑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현충일과 비슷한 날 때문에 동시에 월요일날 휴장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내장은 월요일 제외하고 지난주 금요일 지수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 나스닥이 2% 이상 상승을 이제 금요일날 마감을 했었죠. 그것 때문에 이제 월요일장 만약 열렸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월요일이 좀 휴장이다 보니까 화요일이 열리면서 좀 이제 이어가는 흐름은 못 나왔던 것 같아요, 상대적으로. 그래서 그래도 이제 코스피는 한 1% 정도, 코스닥은 0.98% 오르는 양시장 전부 다 좀 강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올랐던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었죠. 그것 때문에 증시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. 나스닥이 아까 말한 것처럼 2% 넘게 상승을 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나스닥 강세랑 이제 엔비디아 이것 때문에 국내장이 좀 오늘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보시면은 개인이 좀 매도를 많이 했죠. 그리고 이제 기관도 매도를 좀 했는데 외국인이 그걸 좀 많이 받아줬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 때문에 증시가 1% 이상 올랐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를 했고요. 외국인 기관이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뭐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외국인이 매수매도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지 저 움직임처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. 오늘 뭐 개인이 지난주에 많이 사던 거를 오늘 매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은 증시가 올라갔죠.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그 7만 전자를 돌파하고 이제 하루 만에 갭상승이 뜨고 72,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이런 거 보시면 개인이 매수매도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. 외국인이 매수를 하냐 안 하냐, 기관이 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증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매매하신 거 보시고 개인이 매수를 하면은 차라리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. 개인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것만 보고 따라 하셔도 외국인 이것만 따라 하셔도 수익이 좀 나시긴 할 겁니다. 확률적으로. 이런 거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국내에 견인하고 있는 게 이런 반도체 섹터 강함입니다. 지난주부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직접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았을 때 국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쨌든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전자, LG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. 그래서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약 11% 걸렸어요. 그래서 대형주이 들어가는데 이거 차트 보시면은 급등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.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오늘 11% 장대 양봉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뭐 3% 정도,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 지난주부터 강하다가 오늘은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내일 버텨주면 좀 매입할 수 있는 좀 자리가 나오겠죠.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시면 되시고요. 주말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의회 본회의가 남긴 했는데 뉴스상으로는 85% 이상은 그래도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강경파가 15% 정도가 방해를 할 거라 좀 생각은 들어요. 그래도 이미 과반수 이상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이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6월 1일까지 좀 해결을 해라 이런 기한이 있었는데 6월 5일까지 이제 늘렸고요. 늘리면서 어쨌든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. 뭐 중간에 뭐 안 될 확률도 있겠지만은 이제 양 대표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둘 다 말을 해서 어쨌든 합의를 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협상 타결 뉴스 나왔고 나스닥이 반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중간에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타결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가 해결이 된 다음에 이제 6월 FOMC가 상황이 나와 있죠.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 두 가지로 지금 한정을 지을 수 있는데 사실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는 이제 지난주도 그렇지만 조금 괜찮게 나오고 있죠. 5 밑으로 지금 내려가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발견됐을 때 또 자금이 풀리는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마 0.25 금리 인상을 0.25 아마 제가 봤을 때는 0.5% 전체적으로는 두 번 정도 올릴 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했을 때는 금리 인상의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도 뭐 제 예상이 틀릴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뭐 동결 이번 여태까지 올렸던 것 중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그래도 이번 6월 달이 가장 높을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뭐 한 8대 2나 뭐 9대 1 정도 금리 인상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도 금리 동결될 수도 있고 금리 동결됐을 때 증시가 정말 장난 아니게 오르겠죠. 그래도 아마 인상
0.5%까지 더 올리는 것 자체는 뭐 이렇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한국 금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의 뭐 2%까지 날 정도로 0.5면 거의 2%가 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이제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금 자체가 높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. 가계부채가 높아지기 때문에. 그래도 어쨌든 뭐 금리 0.5%까지는 이제 가능하다. 그리고 이번 때 6월달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오늘 2차전지는 반도체가 좀 강했죠. 현재 어쨌든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좀 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지금 그래도 최근에 한 3일 연속 강했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니 지켜내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조정이 된다. 그럼 자금이 회전이 될 건데 2차전지, 자동차 부품, 뭐 디스플레이까지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죠. 이게 눈여겨 보면 좋으신데 어쨌든 반도체가 오늘 가장 강했던 게 삼성전자, LG전자, 메커스, 오픈엣지 이거 저희 그 점프로 관심 종목이었죠. 오픈엣지도 오늘 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 아진에스텍 그리고 윈팩 그리고 TMC 이건 좀 관심 종목이고요. 후성, 마이크로, 투나노 이것도 종목이 나가서 지금 매도를 했었죠. 그리고 메카로, 저스템, 에이펙트까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지테크, TPC 글로벌 좀 움직여줬었는데 사실은 반도체 부품주도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이것만 끝나기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반도체 증시가 강하다 보니까 얘네가 안 갔는데 얘네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이쪽 뭐 자동차, 디스플레이 잡혀 있고 6월 달에는 이제 어쨌든 WWDC가 잡혀 있죠. 거기서 애플에서 지금 뭐 VR 뭐 400만 원짜리 안경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가격이 그 정도 되면은 이게 크게 뭐 애플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6월 달에 나온다 그러면은 뭐 그동안 강의 선익 시스템 말씀드렸죠. 선익 시스템이 그래도 위에서 좀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얘도 진짜 제가 작년 11월부터 좀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갔습니다. 이때부터 강조드렸고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죠.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뭐 수익이 뭐 3배, 300%가 났겠죠 그동안. 그래서 좀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좀 한 번 더 6월달에 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증시가 아마 이제 내일 지나면 이제 6월달 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. 그래도 뭐 100%는 없습니다. 100%는 제 예상으로는 6월달 장이 뭐 이제 금리 인상,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렇기 때문에 좋을 확률이 높지만은 뭐 중간중간에 뭐 이번에 그 부채 한도 협상이 문제가 악재로 작용할지는 아무도 몰랐죠. 뭐 그동안 이제 뭐그 끼는 있어. 뭐 끼라고 하죠. 끼는 있었지만 실제로 발생되냐 안 되냐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중간중간에 악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. 증시에 100%는 없고 무조건 장이 6월달에 뭐 악재가 없어 보이지만은 중간중간에 또 뭐 은행 파산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악재가 무조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0% 항상 100%는 없고요. 수익 나셨을 때 챙겨 가시는 거. 주식이 뭐 하나의 종목으로 막 100%,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800% 났죠. 800%를 다 먹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확실한 수익이 났을 때 차익 실현 꾸준하게 하루에 뭐 50만 원, 100만 원씩 버시는 게 한 종목으로 1000만 원, 2000만 원 버시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크시니까 어쨌든 수익 나셨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뭐 시향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1000% 관심 종목입니다. TMC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. 오늘 이제 9.82%가 올라갔고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죠. 올라갈 만한 좋은 종목이니까 잡아가시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9.82%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18%까지 급등이 나왔어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신고가 돌파하고 이제 52,20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 내일까지 한번 보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좀 수익이 많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막 오래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익 아까 말한 챙겨 가시기 좋으시니까 이거 내일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시고 신규 종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유니온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을 하죠. 중국에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거 히토류 때문에 이제 방문하고 이제 AI 이것 때문에 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히토류가 정상적으로 보급이 안 된다. 그러면 다시 한번 페라이트가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페라이트 오늘 종목 좀 쉬었는데 유니온이라든지 뭐 그동안 강했던 삼화전자, 유니온 머티리얼즈, 최근에 강한 뭐 동국 RNS까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. 히토류랑 뭐 유니온이랑 뭐 어쨌든 히토류 관련해서 관련 종목이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세종공업입니다. 세종공업도
지난주 금요일 아래 꼬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. 근데 오늘까지도 아래 꼬리를 보여주는 다 올려주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강하게 상승 기대가 되니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방송 보시고 TMC 잡으셨던 분들은 이제 내일 뭐 매도를 하실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000% 하신 종목 이제 맥스트입니다.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WWDC 이제 호재가 있고요. 자랑테크가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 구간에서 좀 이제 저항이 심한 것 같아요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 윗 구간 돌파했습니다.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서 뭐 지지를 받아주고 오늘 좀 상승을 하려다가 조금 이 파란색 그 이평선까지 좀 돌파를 못했는데 뭐 언제든지 돌파하고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. 이 종목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웰크론한테도 얘도 솔직히 막 종목하는 주식 보실 때 그런 종목이 있어요.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데 안 가는 종목이 있어요. 바로 가는 것도 있는데 얘가 좋다 생각하는데 못 가는 종목이 있는데 웰크론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종목이고 호재가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좀 못 가는 것 같습니다. 다른 많은 종목들이 가는 거 대비해서 그래도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가 조금 쉬면 갈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대무벡스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현대무벡스도 뭐 지난주에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바닥에서 꼬리 달려주고 아마 4,400원에서 지지를 받아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지를 받아줬습니다.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지 내일 돌파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힘든 장이 다 끝났어요. 제가 5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5월 초, 5월 중순까지는 하락, 횡보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끝났죠. 거의 이제 그 중간에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게 끼다 보니까 이제 중순에 반등이 안 나왔는데 사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제 전고점을 오늘 돌파했죠. 그렇기 때문에 2,600선까지 돌파하는지 그리고 연말까지 뭐 금리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 끝난다 그러면 3,000선까지는 이제 너끈하게 나갈 겁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장 이제 악재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장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닥이 가려면 어쨌든 2차전지가 가야 되고 반도체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2차전지로 자금이 몰렸을 때 다시 한번 900선 돌파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장 다 끝나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. 뭐 중간에 못 믿고 막 나가시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끝까지 제가 드린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포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유튜브 하단에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카톡방이 남겨져 있어요. 오픈 채팅방인데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저랑 소통하시는 카톡방으로 입장하시니까 잘 소통해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12번째 이벤트를 종료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이 신규로 나갔었는데 아마 그거 좀 수익 나시면 또 13번째 이벤트가 있겠죠. 이번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뭐 다음에 참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못하셨다고 해서 뭐 놓치셨다 되시는 건 아닙니다. 11번째 이벤트가 지금 급등에 나왔어도 12번째가 조금 다소 뭐 그거에 대비해서 수익이 안 줄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그래도 10% 그래도 제가 목표했던 목표 금이죠. 목표 수익률로 하지 않습니다. 저는 목표 수익금으로 좀 운영을 하는데 목표 수익금은 챙길 거 그 이상 챙길 것으로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걱정하시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2번째 이벤트 마감이 됐고요. 이번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13번째 이벤트 끝나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